84세의 40대 체력을 가진 의사가 있습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김영호 박사는 최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이 위험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한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건강했던 65세 김용식 씨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감기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불과 2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었던 생활 습관이 오히려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믿어온 건강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고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용식 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아침 건강식품을 챙겨 드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역력은 건강 유지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이를 방치하면 작은 질병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면역력 관리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사과, 오렌지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 영양소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어, 달걀,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마늘과 토마토는 면역력 강화와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항균 작용을 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50년간 지켜본 결과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사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은 충분히 강화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화와 기억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90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30대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깊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되어 기억력 향상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책 읽기, 퍼즐 풀기, 간단한 암산 등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두뇌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베리류, 호두, 다크 초콜릿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더 빨리 늙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한 번 이상 이웃들과 만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30% 이상 좋았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85세에 이런 습관들을 시작하신 분이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수면의 비밀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이유는 생체 리듬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더욱 흐트러뜨립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낮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길게 자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식사 습관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무거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잠은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충분한 숙면만으로도 면역력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기억력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30분 걷기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하나같이 매일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았죠.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특히 매일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마다 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생깁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복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차 체력이 길러지면 가까운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를 더욱 즐겁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회적 교류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걷기는 어떤 고가의 운동기구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6개월 후면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찾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의 시작점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즉각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웃음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와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웃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웃을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대화와 관계의 특별한 힘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셨습니다. 건강하게 90세 이상을 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활발한 대인관계였습니다. 약이나 운동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죠.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쉽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동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활동은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6가지 특별한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4세 김영호 박사님이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6가지 장수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특별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닌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6가지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식단. 둘째, 기억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셋째, 숙면을 위한 수면 관리. 넷째, 매일 30분 걷기의 기적.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 찾기. 여섯째, 대화와 관계의 소중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을 저축하면 나이 들어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대출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